GDP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진짜 경제. 이제는 GDI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경제 뉴스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접합니다. 한국의 GDP가 분기 기준으로 1.3% 성장했습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며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수치를 마주할 때면 왠지 모르게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나 보다 하는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할까요? 지표는 좋다는데 왜 내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 걸까요? 성장이라는데 대체 누가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 보다 정직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GDI, 국내 총소득입니다. GDP는 무엇이고 GDI는 무엇일까요?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GDP는 그로스 더메스틱 프로덕트, 즉 국내 총생산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더한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반도체, 수출한 자동차, 커피숍에서 판매된 아메리카노, 건설 현장에서 세운 아파트의 모든 것이 GDP 안에 포함됩니다. GDP는 한 국가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GDI는 무엇일까요? GDI는 그로스 더메스틱 인컴, 즉 국내 총소득입니다. 같은 경제 활동을 바라보되 생산이 아니라 소득의 흐름을 중심으로 본 지표입니다. 생산에서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소득을 가져가야겠죠.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기업은 이윤을 얻고 정부는 세금을 거둡니다. 이처럼 생산의 결과가 어디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GDI입니다. 많이 만들었으니 당연히 많이 벌었겠지. 정말 그럴까요? 겉보기에는 GDP와 GDI가 별 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 개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두 지표가 같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총생산은 총소득과 같아야 한다는 국민계정의 삼면등가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GDP와 GDI 사이에 크고 작은 괴리가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육 조건의 변화입니다. 교육 조건이란 쉽게 말해 수출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의 상대적인 수준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왜 국민이 버는 돈은 늘지 않을까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왜 내 월급과 관계가 있을까요? 생산이 늘었다는데 왜 체감하는 소득은 줄어든 것 같을까요? 바로 여기에 GDI가 등장합니다. 이 지표는 단지 얼마를 생산했는가 보다 실제로 그 생산을 통해 누가, 얼마나, 어떻게 소득을 얻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왜 특히 GDI를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까요? 한국 경제는 오랜 시간 수출 중심의 구조로 성장해왔습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만들어내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수입 의존도도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석유, 천연가스, 곡물, 광물자원 등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수출품의 상당수는 중간재나 부품 형태입니다. 완성품보다는 마진이 낮고 가격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 단가, 교육 조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수출이 크게 늘어 GDP는 증가했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등해 실질적인 수익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은 좋지만 임금 인상이나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아 가계소득은 제자리인 경우입니다. 생산이 늘었지만 자본의 소득으로만 집중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GDP를 보면 성공이라 판단하지만 GDI를 보면 불균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이 GDI의 정체나 감소로 인한 체감 소득의 악화인 것입니다. 왜 GDP는 오르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GDP는 일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GDI는 어떠했을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GDP는 연 1.31%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실질 GDI는 0.70% 수준에 그쳤습니다. 즉, 생산은 분명히 늘었지만 국민이 실제로 얻은 소득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수출은 늘었다는데 왜 내 월급은 그대로죠? 기업 실적은 좋아졌다는데 왜 소비는 위축되고 있나요? 성장은 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 성장을 느끼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은 경제학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GDP만 보는 경제 관점의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세계는 이미 GDI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 경제기구들은 GDP만을 가지고 국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IMF, 세계은행, OECD는 이제 국민소득 구조 실질, GDI 증가율, 소득 분배, 교육 조건, 가계의 구매력 등을 함께 분석합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를 고민할 때 단지 GDP가 성장하고 있느냐만이 아니라 국민이 돈을 쓰고 있는가, 소득이 골고루 늘고 있는가, 국내 시장이 건강한가를 함께 따져봅니다. 즉, GDI는 이제 경제 분석의 주변 지표가 아니라 핵심 지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생산의 혜택이 가계와 중산층에게도 돌아가고 있는가?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고 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되는가?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의 경제 시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GDP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GDI를 중심으로 국민 삶의 질과 체감 소득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제는 얼마나 벌었는지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만들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라는 질문에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그 벌이는 누구의 것인가? 사람들은 지금 더 잘 살고 있는가? GDI는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경제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반드시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GDP와 함께 GDI를 함께 바라보며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숙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면 한국 경제는 더 넓고 깊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GDI라는 시선의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에 대한 생각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